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효율부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출이 적절한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에 따르면 제니 페트로 나사 국장 대행은 나사도 연방기관인 만큼 정보효율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우주국의 지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나사의 주요 계약업체 중 하나인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로 그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나사의 내부 정보와 기밀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은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페트로 대행은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는 나사 법무팀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고 머스크 역시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스페이스X의 계약 담당자가 아니라며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머스크가 나사의 지출에 우회적으로 개입해 트럼프 정부의 우주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주 비행사를 보내 화성의 별과 줄무늬를 심겠다고 말했는데 머스크는 이미 지난해 9월 스페이스X는 2026년 5척의 무인 우주선을 발사해 화성의 대기권 진입 및 지표면 도착 능력을 테스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감원 바람에 나사의 우주 전문가들도 줄줄이 짐을 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페트로 대행은 직원 수백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퇴직 계획을 수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국무부와 대규모 장갑차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달 예측 문서를 토대로 국무부가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00억 원어치 테슬라 장갑차 주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서에 구체적인 차량 모델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뉴욕타임스는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사이버 트럭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장갑차로 사이버 트럭을 선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머스크가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이해 충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달 예측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취임은 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발간됐습니다. 머스크의 회사들은 지난 5년간 13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계약을 따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 이상을 썼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엔 정부율부 수장을 맡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고인물 빼기를 실행에 옮기며 본격화했습니다. 12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정부 인사관리처는 직원들에게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연방정부 인사관리처를 장악한 정부효율부 도지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대규모 인력 감축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부처의 도지와 협력해 감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으며 백악관 예산관리국에는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예산 30-40% 삭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 핵심 부처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처는 연방정부 채용 업무를 총괄하며 각 기관이 직원 4명이 퇴직할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향후 연방정부 인력 조정 권한이 머스크에게 집중된 셈인데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연방공무원 단체들은 인사관리처 청사 앞에서 머스크와 도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방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는 11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 활동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그는 도지의 모든 행동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 대중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며 매일 학문 검사를 받는 기분이라며 농담조로 응수했습니다. 미국 연방공무원 노조가 정부 부처 폐지와 대규모 감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나와 힘을 보탭니다. The attack on the civil service is unacceptable. Unconscionable, un-American, and we are going to stand with you. 비판의 중심에 선 정부 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채 선출되지 않은 관료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 국방부 등과 계약을 맺고 있어 이해 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엔 정부 효율부보다 투명한 조직은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We actually are trying to be as transparent as possible. In fact, we post our actions to the Doge handle on X and to the Doge website. So all of our actions are maximally transparent. 머스크는 4살짜리 아들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This is X, and he's a great guy, high IQ. He's a high IQ individual. 그러나 이 자리에 AP통신 백악관 출입 기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AP는 기사에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꿔 표기하지 않으면 취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며 트럼프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휘두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적법성 여부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격한 변화를 강요해 300만여 명의 연방 공무원 조직과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9일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을 분석하며 그의 강압적 리더십이 연방정부 개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며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트위터의 전 엔지니어 에릭 프로노퍼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모든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 한다. 적법성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직원은 머스크는 예산 삭감과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 다툼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엄청난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것도 머스크 경영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그는 지난일 새벽 3시 21분에 X에 글을 올려 도지는 일주에 120시간 일하고 있다며 관료주의에 젖어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은 주당 40시간이라도 일하면 다행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그와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일한 한 인사는 머스크와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자본과 관심을 끌어와 매우 실험적인 일을 할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구조 조정 시도를 지지하며 엄청난 사기와 부패를 찾아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행동과학 전문가인 마이클 모리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에 대해 마음대로 경영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가 구조 조정 칼춤을 추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조직 전체의 사기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크다고 짚었습니다. 1961년 케네디 정부가 설립한 미국 국제개발처는 한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국제개발처가 제공한 차관 형식의 대규모 원조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는 아예 그 이름을 딴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를 통한 외교전의 천병이었던 국제개발처가 64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고위 간부들이 무더기로 대기 발령 지시를 받은 데 이어 워싱턴에 있는 본부 건물까지 봉쇄됐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국제개발처가 범죄 조직이고 벌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극단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Ivanka had some programs. Sure, I love the concept, but they turn out to be radical left lunatics.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모든 해외 원조를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시적이라도 미국의 해외 원조가 완전히 중단되는 건 2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적개발 원조만 연간 100조 원에 육박하는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당장 전 세계 구호 현장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쟁터에선 지뢰 제거 작업이, 아프리카에선 에이즈 검사나 말라리아 예방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The only thing he thinks about is the money they put in there, but not the benefits that accrues and the goodwill that accrues to America through that little thing. 미국 민주당은 의회 동의 없이 국제개발처를 폐쇄하는 건 위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And just like Elon Musk did not create USAID, he doesn't have the power to destroy it. And who's going to stop him? We are. 전체 예산의 100분의 1도 차지하지 않는 국제개발처의 폐쇄가 결국 미국의 영향력을 급격히 약화할 것이란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